현지 시간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 7개월여 만에 어렵사리 재개된 협상이었는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안개 속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측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미국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책임 공방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당초에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무 협상에서 새로운 셈법을 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실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셈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길 대사가 나중에 밝힌 걸 보면은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 네. 그리고 전쟁 장비들의 반입 중지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제재 완화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들을 미리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뭐 예비 접촉은 그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고 하고요. 본격 협상이 이제 10월 5일 날 오전 동안에는 아마 미국이 북한이 요구했던 새로운 셈법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네. 타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일정 정도 이제 뭐 오찬 겸해서 휴식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때 그 오전의 결과를 그 평양 측에 보고하고 그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시간은 이제 8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끝나자마자 30분 뒤에 네. 김명길 대사가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긴 입장문을 발표한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이제 결렬이라고 하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오후 협상에 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새로운 신호를 미국 측이 보내왔고 기대와 낙관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왔다고 회의가 끝난 뒤에 얘기하는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이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까? 뭐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제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아마 협상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협상 이전에 북한이 이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9일 날 실무회담을 이제 참석하겠다 얘기한 이후에 5번에 걸쳐서 담화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근데 그 이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명길 대사가 떠나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고장관의 경질 문제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마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마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상징적을 가지고 북한이 이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좀 일부러 긍정적인 그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미국이 그런 북한의 어떤 협상 전술이랄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는 못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김명길 순회대사 회의가 끝난 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측은 그동안에 핵시험이라든지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도 중지했고 또 북부 핵시험장도 폐기했고 미군의 유골도 송환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아무런 상응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실무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새로운 셈법의 이제 출발점으로서 네. 그런 부분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군사연습 중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장비의 뭐 한반도 반입 중지 이런 거를 약속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협상의 결과로 나올 부분이지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 이런 입장 때문에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 자기네들이 조치 취했는데 미국은 상응 조치 없이 새로운 더 실무 협상을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결렬된 쟁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선행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성에 차지 못했다. 뭐 이렇게 봤던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작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합의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이제 새롭게 논의하자 이런 네. 입장인 반면에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거를 가지고 다음을 논의하자.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영변 플러스 알파로 불리는 보다 진전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겠군요. 아마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상응 조치도 미국의 이제 목스 뉴스라든지 아니면 타임지에서 나온 것처럼 몇 가지 제재 완화 방안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도 꺼내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 그 실무 협상의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셈법과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영변 플러스 알파라든지 또 상응 조치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하셨던 미국 매체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석탄이나 섬유 제품의 수출을 뭐 36개월 가량 유예를 해주는 방안도 미국이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은 그에 대해서 기대를 좀 했을까요? 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미 취한 조치에 네. 대한 상응 조치로 어느 제한적이지만 제재 완화를 좀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본격적 협상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자기네가 내놓을 카드로 생각을 한 건데 북한은 이제 먼저 그거를 자신의 이미 향한 조치에 대한 대가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그 미국 언론 보도가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나온 것이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웨덴 정부가 미국과 북한 측에 앞으로 2주 안에 다시 스톡홀름에서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하겠다 뭐 이런 뜻의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북한 측은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예, 지금 김명길 대사가 발표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미 국무부가 해명 자료도 나왔고 다시 또 북한 외무성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2주 내에는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석 달 가까이 90일 동안 기다렸는데도 새로운 세법이 안 나왔는데 2주 내에 어떤 새로운 세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이제 새로운 세법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은 이제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미국이 명확한 답이 없었지만 새로운 셈법으로 가정하면서 10월 초에 지금 실무협상 나왔거든요. 네. 이 계산은 아마 역으로 계산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내 3차 정상회담을 11월 말이나 12월 초, 늦어도 12월 초까지 본다면 적어도 실무회담을 이번에 갖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한 번 결렬되더라도 한 번 정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한 번 더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웨덴 외교부가 제안했던 2주는 아닙니다만은 한 3주 내지 4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저는 이제 뭐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과연 미국의 일방적인 이제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 네. 북한 태도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북한도 어느 정도 자신의 셈법을 좀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 뭐 새로운 실무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크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런 앞으로- 면에서는 이제 네. 양측의 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네.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2주 안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워도 한 달 안에는 다시 두 협상 대표들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저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보다 구체화된 비핵화 방안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상응 조치를 가지고 만나게는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새로운 셈법을 네. 전제 조건을 하는 부분을 철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용의 진전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단계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고 또 지금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IRBM이나 ICBM 이외에 네. 북한이 이제 단거리를 쐈고 얼마 전에 이제 북극성 3호 MRBM이라고 하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북한이 양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미국의 입장은 모든 탄도미사일 그래서 단거리와 준중거리까지도 용인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단거리까지는 용인하는 입장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다면은 그리고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저는 뭐 실무회담에서 작은 성과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번 실무 협상은 협상 전략 차원에서 서로 기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네, 것 일단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